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질어질 특급 열차이자 인싸템인 영화연예 주간학습지 쭈겐 김욱회. 정말 마르지 않는 화제와 논란과 재밌는 소식들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중간에 광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가 보시죠. 고고! 시작은 어째 묘한 방향으로 화제인 드라마 디아이돌 소식입니다. 너무 성묘사가 두드러지고 주인공인 릴리 로스 뎁이 옷을 당초에 입질 않는다며 비판을 받은 건 아실 것 같고요. 시청률 드랍이 엄청났던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언론들은 절대 시즌2는 만들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장기간 시리즈화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리미티드 시리즈로 갈 예정이었어요. 더 위켄드와 작업하는 건 이상적이지 않았고 반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요. 한편 또 어떤 관계자는 더 위켄드가 스태프들로부터 사랑받았다.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집을 개방해줬고 드라마의 거의 대부분이 그의 집에서 촬영되었다. 라며 그의 현실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작사인 HBO가 직접 등판했죠. 디아이돌의 시즌2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오보가 나돌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 다음 에피소드를 공개할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컨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기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오늘 알바 안 간다고. 어젯밤에 무슨 동영상을 그렇게 보셨나요, 도련님? 신문에도 나왔군요. 그 아이돌. 개꿀. 고담시에서 K걸그룹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야광봉 사야 되는데 까먹었네. 제가 볼 땐 도련님이 전 노트북으로 한국 걸그룹 지켄바따에 찍힌 겁니다. 치즈볼까지 추가로요. 못 봤어요. 다 막혔어. 방법 하나 알려드리죠. 서브샤크 VPN. 그거 하나면 한국 아이돌 지캠의 굿즈 구입까지 한 방에 쌉 가능이죠. 돈 없어요 나. 푸샵 조지면서 들으세요. 설명란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3개월 무료 혜택을 빠방하게 준다고요. 지금 바로 어꾸꾸! 얼마 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가 된 아미 해머가 지난 주말 이탈리아에서 배우 알리시아 비칸델과 식사를 했다는 목격담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죠. 알리시아의 남편은 마이클 패스벤더인데요. 이때 마이클은 동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2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 스캔들은 아닐 텐데 혹시 차기작에 대한 미팅인 건지 그건 불분명합니다. 과연 빅스크린에 아미가 등장하게 될지. 이런 가운데 아미 해머와 엘리자베스 챔버스가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같이 지내기도 하고 왕래도 자주 하는 중이어서 화해하는 게 아니냐 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결국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네요. 해리 왕자의 아내 메건 마클이 고급 브랜드 디오르의 간판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급부상 중입니다. 얼마 전 음악 스트리밍 기업인 스포티파이와 계약을 종료했는데 한화 약 280억 원의 계약을 해놓고 제작한 프로그램 개수가 불과 한 편에 불과해서 사실상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이런 가운데 디오르가 나선 거죠. 메건은 얼마 전 할리우드의 대형 기획사인 WME와 계약했으며 담당팀은 메건의 브랜드를 재구축하기 위해 밤새워 기획안을 짜는 중이라 스포티파이와 계약이 해지된 건 별거 아니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데일리메일지에 따르면 디올 측은 메건에게 샤를리즈 테론이나 제니퍼 로렌스 같은 브랜드의 얼굴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으며 계약금도 꽤 높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니퍼 로렌스는 1,500만 달러를 받았으며 조니 뎁은 2,0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메건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얼마 전 뉴욕에서 열린 영화 애스터로이드 시티의 프리미어에 등장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함께 작업한 적이 없으면서 꼭 한번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은 배우로 톰 크루즈를 꼽았습니다. 공동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제작되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는데요. 이에 톰 크루즈가 직접 답해서 화제였죠. 한번 보시죠. There's a great actress and a movie star. It's gonna happen? Oh yeah, it's gonna happen. Absolutely. Yep. I've watched her career, her whole life. She's enormously talented. Very charismatic. It'd be fun. She could do everything. She could do comedy, drama, action, suspense. Someone that really draws you in on the screen and on camera. So absolutely it's going to happen. 정말 극찬인데요. 혹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 파트 2에서 스칼렛의 액션 연기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와우.
그리고 곧 개봉할 미션 임파서블 신작 데드 레커닝 파트 1에서 이 바이크 스턴트 장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장면이 무려 크랭크인 첫날에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톰이 직접 밝힌 이유는요, 스턴트 스케줄을 촬영 중간에 잡아놓으면 영화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하게 될지 조만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첫날에 결정지어 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톰이 만약에 부상을 입거나 죽기라도 하는 날엔 제작이 중단되기 때문에 촬영을 대부분 마친 시점에 제작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굳이 위험한 장면부터 촬영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액션 배우 톰형,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에피가 공개됐죠. 미인파에 같이 출연한 동료 배우 레베카 퍼거슨이 밝히길 톰은 샐러드를 아주 작고 잘게 다져서 먹어요. A에서 B까지 도달하는데 더 생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토끼 먹이처럼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물으니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죠. 주인공이자 프로듀서로 일하는 톰형은 정말 바쁘긴 하겠죠. 그럼에도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다진 샐러드를 먹으며 1초도 아끼려는 마음, 정말 톰 크루즈답습니다. 가수 아델이 실베스터 스텔론의 저택을 $5,800만 주고 구입했다죠. 그런데 실베스터가 아델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실베스터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가족이 30년 가까이 살던 집을 매각하는 대신 집 수영장에 설치된 로키 동상만큼은 가져가고 싶다는 당부를 전했다는데요. 그러자 아델이 나도 그 동상을 갖고 싶으니 당신이 그 동상을 가져가면 거래는 파기될 거다 라고 말했다죠. 그래서 결국 실베스터는 기념비적인 로키 동상을 그대로 둔 채 집을 팔았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델은 집을 사자마자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는데요. 5월부터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해 지금은 집의 2층 전체가 철거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실베스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마음에 든다 라는 입장인데요. 아델은 지난 5월 남자친구이자 스포츠 에이전트인 리치 폴과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 집을 구입했음을 밝혔습니다. 딱 봐도 집이 엄청나죠.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생각났습니다. 아델이 2021년 보그지 커버 스토리에 나와서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헬스장 TV로 영화를 보면서 보냈고 그때 영화 로키의 광팬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결국 로키의 집과 동상을 사버린 것이죠. 갤가도시 원더우먼 복귀 가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뭔가 무대 뒤에서 진행되고 있고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는데요. 갤가도스는 원래 원더우먼 3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DC가 제임스 건 체제로 개편되면서 이 작품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고 이젠 새로운 작품의 오퍼가 올 때마다 힘을 얻는다며 사실상 역할과 작별을 구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얼마 전 제임스 건이 원더우먼의 고향인 데미스키라를 배경으로 한 TV 시리즈 파라다이스 로스트 및 원더우먼의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갤가도도 뭔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실사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떠나서 갤가도시 연기하는 다이애나의 활약을 계속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의 진짜 주먹 대결이 벌어지는 걸까요? 얼마 전 일론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마크를 향해 케이지에서 경기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동의한다면 이라는 글을 올렸고 다음날 이 글에 마크가 반응, 대전 장소를 알려달라 라고 쓰니 일론이 대답하죠. 베가스 옥타곤. 이 썰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진짜 경기를 벌이는 게 아니냐 라는 여론이 일자 페북과 인스타를 운영하는 메타사의 홍보 담당자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마크 주커버그가 주짓수 유단자죠. 얼마 전엔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난 바다코끼리라는 이름의 필살기가 있다, 내 체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싸우겠다, 개인 운동 따위는 하지 않고 아이를 들었다 내리는 정도다 라고 농담을 날렸습니다. 에헤, 재밌게들 사는구만. 타이타닉 탐사 투어 잠수함 타이타노의 사고가 한 주 동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6월 18일부터 교신이 끊기고 행방불명되고 6월 22일에 잔해가 발견, 5명의 승객이 수압으로 인해 잠수함이 파손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 타이타닉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33번이나 타이타닉 잔해 현장을 탐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ABC 뉴스 취재에 응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Many people in the community were very concerned about this sub, and a number of the top players in the deep submergence engineering community even wrote letters to the company saying that what they were doing was too experimental to carry passengers and that needed to be certified. And I'm struck by the similarity of the Titanic disaster itself, where the captain was repeatedly warned about ice ahead of his ship, and yet he steamed at full speed into an ice field on a moonless night.
and many people died as a result. Very similar tragedy where warnings went unheeded at the same exact site with all the diving that's going on all around the world. I think it's just astonishing. It's really quite surreal. And of course, 타이타노에 타고 있던 프랑스 해군 잠수사 출신의 타이타닉 연구가이자 미스터 타이타닉이라는 별명을 가진 폴 랑리 나졸레에 대해서도 P.H. Nargeolet, the French legendary submersible dive pilot, a friend of mine. You know, it's a very small community. I've known PH for 25 years. For him to have died tragically in this way is almost impossible for me to process. 라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배우 케빈 코스너와 디자이너 크리스틴 바움가트너의 이혼이 수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혼전 계약서엔 이혼을 신청한 쪽이 30일 이내에 집을 떠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데요. 크리스틴이 이혼을 신청한 이후 3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집을 떠나지 않았고, 이에 케빈은 크리스틴에게 퇴거하라며 법원에 청원서를 내면서 이미 혼전계약서에 명시된 한화 16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크리스틴에게 전달했고, 크리스틴이 다른 집을 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케빈은 월세 약 5천만 원, 이사 비용 1,500만 원을 대신 낼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크리스틴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서 케빈은 오히려 내가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 라며 언론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는 거듭된 외도로 대학 시절 알게 된 첫 번째 아내와 이혼했고, 한화 1,000억 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었으며, 전 모델로 현재는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크리스틴과는 1999년에 사귀기 시작해 한번 깨졌지만 다시 만나서 2004년에 결혼,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한쪽은 돈 줄 테니까 나가라, 다른 한쪽은 안 나간다 네가 나가라,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81세 생일을 맞이하는 거물 배우 해리슨 포드가 평생 현역을 선언했습니다. 해리슨은 조만간 개봉할 액션 어드벤처 시리즈 인디아나 존스의 신작 운명의 다이얼의 프로모션에 한창인데요. 얼마 전 미국 TV 프로그램인 Who's Talking to Chris Wallace에 출연한 해리슨은 은퇴를 생각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전 뭐든 일이 없으면 잘 안 풀립니다.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그게 제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도 참 좋아요. 그냥 제 삶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리슨은 1966년에 배우로서의 경력을 시작,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 등 출연 작품이 잇따라 히트해 일약 톱스타가 되었죠. 또한 해리슨은 최근 미국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중 지금이 가장 영화 만드는 게 즐거운 때입니다. 진심으로 즐기고 있어요. 라고 발언하면서 배우 활동을 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영화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전 해리슨이 한 이 말이 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지만 전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단지 배우가 되고 싶었죠. 그런데요 선생님, 배우가 돼서 성공하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중에 공개된 원피스 실사판 예고편 리뷰, 글래디에이터 2 미리 보기, 다음 주에 개봉하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리뷰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ve been